네, 올해 초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 이런 글이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그 글의 주인공 서울교육대학교 권정민 교수님 모시고 왜 청소년들이 극우 콘텐츠에 끌리는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극단, 그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 아드님이 그랬을 때 굉장히 놀라셨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네, 처음엔 놀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예. 그 서부지법 폭동이 있던 아, 예. 그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영상을 보는데 예. 젊은 남성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응원봉 부대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 남성들이 화면에 많이 나온 거를 그때 예. 처음 봤는데, 아,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아들을 그 구구에서 꺼내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 아들도 저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어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글을 썼는데 그게 바이럴해졌습니다. 근데 교수님 같이 어떤 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보통은 가능성에서 아드님이 그쪽에 빠져들 가능성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정으로 보면 굉장히 가장 먼데 있는 분 가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아, 그래요? 왜 어떻게 빠져듭니까? 한번 그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이 남자 아이들이 예. 그 또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요소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 게임 문화, 예. 그다음에 온라인 일베라든지 뭐 펜코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는 놀이 문화. 예. 이게 놀이로 항상 시작을 해요. 되게 재밌고 웃기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웃긴 글을 올리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라이크를 많이 눌러주면은 그게 이제 금전화가 되기도 하고. 예. 온라인에서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예. 이 되게 비슷하게 예. 좀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을 예. 희화화한다든지 예. 아니면 여성에 대한 좀 차별적인 발언을 예. 좀 웃기게 한다든지. 아니면 혐오감을 표출한다든가. 네. 예. 그럼 그게 좀 되게 쿨한 남성적인 문화로 여겨집니다. 아, 예. 그러면은 쿨가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걔는 이제 약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거기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군요.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악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론이겠죠. 굉장히 처음에. 예. 평범하고 그렇겠죠. 예. 자기 가정도 행복하고 예. 공부도 잘하고 예. 되게 평범한 아이들이고, 실제로 여자아이들 앞에 가서 혐오적인 얘기 하지 않아요. 아, 예. 잘 보이려고 또 되게 노력하고 예. 잘 지내고 싶어하고 여자들한테 또 인기 많고 싶어하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이 기름을 붓는 네. 것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있고, 아, 예. 네, 극우 유튜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정치 유튜버들도 있지만 예. 뭐 이렇게 몸 만들기 예. 이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댓글이나 혹은 뭐 그런 유튜버들이 하는 말들 중에 예. 좀 이렇게 남성성을 좀 더 과시하는 예. 그러한 이제 언급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저는 SNS의 영향도 있다고 보는데, 예. 이 온라인 문화에서는 솔직한 게 쿨한 거예요. 예. 네. 솔직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꼰대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저 사람이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그걸 우리가 대놓고 막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얘네들 문화에서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봐요. 약한 거라고 보고. 네. 그런 거. 예. 그래서 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마 다른 뉴스나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위선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거예요. 아, 예. 자기 부모를 위선자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예. 뭐 평등이 중요하다고 하고 약자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는 맨날 1등을 강요해. 예. 우리 부모는 위선자야 하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예. 이런 그 분노가 생기고 예.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극우 유튜버들의 그러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멋있는 남자야. 너는 솔직한 사람이야.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멋있는 거야. 예. 근데 마음속에 있는 혐오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요. 그 비율로 봤을 때 왜 남자아이들이 더 다수가 더 비율로 더 많습니까? 그런 거는. 그게 온라인 게임 같은 걸 남자애들이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 네, 원인은? 이게 게임의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창 그 사춘기 남자아이들이 이 남성성에 또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권력에 대한 어떤 환상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들을 구구에서 구출해 왔다라고 하면은 극좌도 있잖아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근데 저는 극좌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우든 극좌든 극은 통하니까요. 네, 극단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빠져드는 과정은 얼핏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게 꺼내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큰일인데요. 이게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그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20대 청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군대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야, 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 너 참 억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약자나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자.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고민으로 되겠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같이 뉴스를 보고 하면서 이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토론하고 생각하게 하고. 근데 제가 걱정은 말입니다. 권 교수님 같이 어떤 교육에 종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비판적 사고를 훈련해 오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들이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분들도 상당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들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큰 걱정입니다. 현실적인 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상적인 답을 해도 되나요? 둘 다. 네, 이상적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희의 입시제도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시제도는 생각을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에요. 이 수능 국어 지문을 2번 읽으면 떨어지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게 지금 7세고시, 4세고시, 3세고시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고 주입하는 것을 잘 받아먹는 애가 성공하는 그렇습니다. 입시 제도이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주입을 합니다.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사실 이렇게 대화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육과정 속에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지식적으로 주입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야 하는데 학교라는 곳이 사실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탑다운식 어프로치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입시제도 하에 있는 학교들은요. 그렇죠. 중고등학교가. 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더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 극단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게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안이 높은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 청년들의 불안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극우 유튜버나 혹은 이 극단주의 사상자들이 굉장히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자기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훅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매일같이는 어렵더라도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이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훈련을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 시켜보면 같습니다. 어떨까. 토론에 대한 사고하는 거를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녹여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문화생활도 하고
매일같이 할 수는 없어도 예.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영화 한 편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같이 영화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꼭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예.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고 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더 만들어주면은 조금씩 사회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하고 제 또래가 딱 이제 뭐 대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아이들이 있는 집이 많으니까요. 보면 요새 여자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꽤 있다 그럽니다. 말이 안 통해서 남자애들하고 대화를 못 하겠다고.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어떤 정상적인 사고, 또 유연한 사고, 또 똑똑한 사고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는 왜 학대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참, 예. 그런데 예. 이 저희 사회가요. 예. 그 학교도 그렇고 우리 입시 제도 자체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보게 합니다. 모든 예. 사람이 경쟁자이기 네. 때문에 그냥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 사람이 뭐 매력적이냐 아니냐 이걸 다 떠나서 예. 일단은 나의 경쟁자 그리고 아. 이 경쟁심이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의 똑똑함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예. 저 사람이 똑똑해서 내가 밀리게 생겼네. 손해보는구나. 네, 이렇게. 예. 이런 불안감이 더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행 학교, 중고교 학교 교육제도에서 토론을 만약 교육을 하면요. 그게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은 시간 예. 낭비예요. 토론이. 그래서요. 네. 그게 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교육 제도가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까 이상론과 현실론을 말씀하셨는데 이상론은 교육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현실론에서 학교에서 토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또. 맞습니다.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또 토론하면 가만 안 있는 학부모들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원 예. 들어오고 그러겠죠. 예. 여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네. 교육부 장관이 아직도 없는 게 아닐까요? 이게 예.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예. 사회 인식이 변하는데 보통 한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현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예.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계엄은 낭만이야라고 예. 했을 때 아니야 계엄은 낭만이 아니야라고 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계엄을 낭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고를 근데 매체라도 말입니다. 옛날처럼 확증 평형만 없다면 그래서 유튜브에도 제대로 된 얘기하는 유튜브도 많을 테고 한데 그걸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아예 뜨지도 않아요. 예, 알고리즘 때문에. 네. 예, 정말 고민의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미 AI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예. 거라고 보고요. AI가 막 로봇이 있어서 우리가 총 쏘고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 AI는 우리의 거울 같은 것인데 그 거울이 이 확증 편향을 일으켜서 자꾸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강화시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아니 시험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논술 시험 보지 않나요? 보는 학교도 있고 예.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성적에 대입이 되니까 논술 시험은 그거라도 문제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면 안 되나요? 이 시작으로. 이게 예. 저는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예, 예. 교육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이 교사의 정치권이 굉장히 묶여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조금 그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보는 논술, 입시로 보는 논술 시험에서는 사실 대학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이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의식이 있는 학교라면은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아이를 그 사고에서 꺼내 오시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이게 한 달 넘게 걸렸는데요. 예.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이게 정답 오답 네. 그냥 정답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이 정답 찾아보고 내가 틀렸네 지우고 바꾸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얘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 생각이.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에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만한 가치는 있는 일이었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고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어떤 사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혹시 지금은? 지금은 학교에 가면 예. 친구들이 자기한테 야 빨갱이 이렇게 부른대요. 네, 그러면은 예. 아니야. 그러고서 이제 막 그 저쪽 사람들이 들이미는 왜 거짓 정보들, 거짓 뉴스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 보면서 이것 봐, 뭐 이재명이 이렇게 했대. 요즘 돌고 있는 이제 아주 큰 거짓 뉴스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건 거짓이야 예. 하고 진실을 이제 자꾸 알려주면서 자기가 선지자가 된 것 같다, 예수가 된 것 같다, 네, 예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이게 합니다. 참. 그런데 그러면 남녀 공학 아닙니까? 요새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여자 아이들하고 남자 아이들하고요. 이렇게 대화의 통로가 이 서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 서로 각자는 각자 얘기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지금 보면 보통 그런 정치적 이게 대화는 안 하고. 학교마다 분위기마다 예.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희 애 학교는 여자애들이 일체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예.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남자애들도 여자애들 앞에 가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는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달리하는군요. 그렇죠. 교류 관계에 있어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보기에 예. 여자애들은 이런 얘기를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자애 앞에 가서 막 정치 얘기하면은 그렇게 멋있는 남자는 또 아닌 거예요. 아하, 예. 여자애들은 제 친구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안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어떤 말하는 것 자체가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토론이라도 어떻게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그걸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 같은 건 우리가 좀 뭐 큰 틀의 입시를 바꾸기 전에라도 그건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또 예.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예. 또 토론 수업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수업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입시에 들어가는 그건 또 완전 또 것은 또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입시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좋긴 하겠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토론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교육이거든요. 예. 시간도 많이 들고 토론자도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아야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였습니다.